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문제, 또한 탄소 중립이 되면서 기후협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역계 통상에 대한 산업 장벽으로도 그 부분들의 배경들이 다 모아져서 산업정책이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부자연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KDI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한 이후에는 창업연구를 했었고 요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을 맡으면서 산업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 수출 지원 정책 등 각종 정책을 특정 산업에 쉽게 얘기하면 몰아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특혜 시비도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모든 거의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업을 초기에 발전시킬 때는 산업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모직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91년 해밀턴이라는 재무장관이 제조업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강력한 산업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독일도 영국에서 기계수출법을 제안을 했을 때에 영국에서 도면도 몰래 베껴오기도 하고요. 기술자 수입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나라들이 산업화할 때는 산업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는 특혜 시비 문제도 있고 또한 정부가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할 때는 비효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경제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업정책이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업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산업정책이 시작이 하게 된 계기로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2001년 WTO 체제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는 중국이 생산의 공장으로서 낮은 가격에 저가의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가 싼 가격의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들이 나오면서 산업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2015년에 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에는 저가의 제품들을 생산해서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고가의 기술 제품들을 수출하고 기술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자립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또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문제, 또한 탄소 중립이 되면서 그 탄소 중립이 단지 기후협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역계 통상에 대한 산업 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의 배경들이 다 모아져서 산업정책이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 선진국이 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같은 배경도 있고 조금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알아보면 영국은 2016년에 블랙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의 일환으로 산업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영국의 산업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산업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또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또 글로벌 금융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 교란에 따라서 미국 내의 주요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고요. 또 유럽이나 독일, 또 일본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 자국 지역 내, 영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네, 독일도 2019년에 산업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 2월에 먼저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 초안에서는 각 나라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처럼 내셔널 챔피언을 선정을 하고 이 내셔널 챔피언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자 이런 논의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독일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본발표를 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가 돼서 어떤 인프라성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자립을 해야겠다. 반도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독일의 산업 정책도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핵심, 특히 초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규모가 글로벌 스케일로 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핵심 전략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양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장 가까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허브 앤 스포크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품목에 대해서 핵심 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또 수출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유럽 같은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생산망을 구축을 하는 한국형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볼 때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강국 그 의미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던 산업들, 예를 들자면 조선업, 자동차, 이런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해왔던 산업인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미를 하면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성장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들은 리아머먼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산업들, 지금 같으면 전략산업들, 지금 같으면 반도체, 또 바이오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산업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케일로 좀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이머전트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이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로 놓고 봤을 때는 산업화가 덜 돼 있지만 앞으로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정책이라는 거는 길게 놓고 보면 한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새로운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5T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 육성을 하고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듯 어떤 기술에서 산업화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지원과 또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D램에서 메모리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하게 지원해서 기술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시각에 따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호라이전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요한 거는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만 이 부처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